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민주당 노고성이 있더만요. 아주 짧게 편집했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번 들어봅시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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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 선거운동을 막 힘차게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선거송 중에 제일 잘 팔린 게 그 재개발이더만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갈아엎어 이런 건데, 저쪽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하고 이 사랑의 재개발을 주로 메인 테마성으로 쓰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니까 우리 국민들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공식 선거운동하는 첫날 그러니까 5일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나왔고요. 사실상 지금은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이 아마 원톱 그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이 공동 출정식을 했는데 단순 선거 아닌 역사적 싸움이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역사적 싸움이다. 이거는 의미 부여하자면 끝이 없는 선거예요. 이 선거의 의미가 일단 이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역사상 전후무했던 사건이 완결지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국회의 권력은 박근혜 탄핵 이전에 만들어진 권력인데 거기에 대한 완성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한일전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일종의 프레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한일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를 해오면서 특히 나경원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데 반민특위 뭐 이런 것들이 좌절했던 그 역사를 한일전이라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겨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경제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빈부격차는 훨씬 커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왔던 놈들이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정권이 계속 잡아먹고 있었다 그러면 벌어졌을 숫자가 20이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10이라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계속 벌리게 만들었던 놈들이 빈부격차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들에 속을 분들은 안 계시고 그런 말들에 속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다들 걱정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댓글을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은 항상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거는 늘 역사적인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늘 이제 공격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사실 늘 절망스러울 때마다 했던 말이 겨우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사실은 좋아졌거든요. 근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어서 그 대통령만 너무 힘든 상황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안 된다라는 역부족이라는 측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대통령 한 명을 국민들이 바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럼 정말 대통령 그 한 명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바꿔가지고 대통령도 바꾸고 우리는 싹 다 바꿨다는 선거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선을 그 한일전으로 규정하든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뭐 아니면 적폐에 대한 우리가 뭐 일소로 규정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아무리 제어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왜곡된 구조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관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빈부 차이가 확대되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인 1표를 행사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취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란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하선상에 허덕이는, 그러니까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잉여소득이 너무도 많아서 부동산 투자처 투기할 곳을 알아보면서 다니는 게 하루의 업무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실은 거대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 구조를 고치려는 세력과 아니면 이 구조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서 점점 사회적 격차,
그 안에 있는 최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규정하는 건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세력과 지금의 남북의 적대적 구조를 유지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에 만약에 지금의 보수적 야당이 그 힘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나는 되게 분노스러웠던 건요. 황교안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하더라고.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개깜놀했다는 사실을. 아니 세상에 이수진 장군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이 어떤 곳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아마 그런 걸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친일 정당이라는 이미지 불식시키고. 아니 그럼 어디다 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지내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한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쓴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 황교안 얘기는 이따 다시 하고요. 지금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43.0, 통합당 28.2.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이 창당된 이후에 최저치예요. 지난주에 30%에서 29%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은 28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5.8% 떨어져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대구, 경북에서는 5.4%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6.4%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사기 이야기를 한번 더 조금만 더 짧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기가 오르잖아요. 선거는 지금 딱 오늘부로 2주일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들들 벗고 경제 폭망이네, 코로나 대응 못하네, 마스크가 왜 이러냐고 했는데 리얼미터의 지지율은 미래통합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지지율이에요. 사실은 가장 높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포기하는 게 생겨요. 이번 선거 졌구나. 그래서 이거는 기세 싸움인데 상대방이 꼬리 내리고 지금 겁먹고 도망가려고 할 때 계속 쫓아가가지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도가 2주 딱 남았는데 미래통합당은 창당한 이래 역최저 28.2로 떨어졌단 말이죠. 30%가 안 돼. 여기에 만약에 TK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 그리고 부울경과 TK 영남 지역이 반 그러니까 4분의 1 그리고 호남과 충청과 강원도 제주도 합쳐서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28%라고 하는 정당 지지율은 물론 후보 개개인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 지지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기세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투표의 대략은 80% 이상은 지지 정당 보고 찍습니다. 네, 아니 그게 저는 이제 맞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인물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깜깜이 선거가 횡행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검색이 전혀 안 되고 오직 포스터에 있는 그 이력서만으로 인물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정당에서 또 스크린을 잘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잘 못해서 요즘 욕먹는 정당도 생겼고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정당 정치가 발전할수록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정당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래서 그걸 잘하러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 돈을. 그게 그렇죠. 이제 공당이라 불리워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정당을 믿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비례 관련돼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찍겠죠. 그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의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투표하기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우리 문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전파해야만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지지자분들이 야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서 뭐 팟캐스트만 듣고 있으면서 나만 듣고 끝내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 다수는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뭐 문제는 그게 어떤 논리로 구성이 돼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부울경과 TK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라고 일단 봅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가 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여론조사에 지금 전망은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투표율 떨어질 거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70%는 투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믿지 마세요.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약 10% 미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때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63.9%가 나왔는데 실제 투표율은 58%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70%가 나왔지만 실제 투표율은 그것보다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저는 이미 사람들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잘 돌아다니고 제가 주말에 봤다시피 여의도 둔치에 가니까 여름처럼 많이 나와 있더라고. 사람 정말 그게 많이 무서워서 나와 있어요. 투표를 네.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요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로 한 이틀 동안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본 투표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70%는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당 여론조사에서 70%가 나오긴 했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땐 저는 60%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전문가들은 한 55%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10날 11일 날 사전 투표 날 지지하는 분들은 그 먼저 좀 투표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거 당일 날은 자기가 정해져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되지만 사전 투표는 아무 곳에서나 가서 투표소가 있는 곳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확인하고서. 그리고 내가 당일날 투표해야지 하다가 무슨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투표 못한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교통이 막혀서 뭐 거기까지 못 갔다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 지지자, 그러니까 정치적 고관여층들은 미리 가서 투표하셔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미리 가서 투표해두면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거야. 나쁜 정권에서. 아니 그런 불안이 실제로 아니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네. 역시 연식이 좀 되시는군요. 오늘 황교안이 그런 말했어. 부정선거 가능성 있다고. 미친놈이지. 아니 지금 사실은 게시판. 누가 누구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깨시민들은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관성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적폐에 의해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수많은 깨시민들이 자원봉사로 그 현장을 투표하면 지키지 않으실까. 이게 얼마나 네. 좋은 제도냐면요. 한때 그 대학가에서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자기 고향 간 적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진짜 역사책에서 이거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언제예요? 해외 교민들 그러니까 생각해 그런 보세요. 형들이 우리 계셨죠. 동포들 아유. 재외국민 투표하려고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한 50배 많은 그 넓은 지역에 네. 쫙 끝머리까지 가서 투표하고 가는데 2박 3일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는 분도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잘 모르고 자기 가치관이 그러면 미래통합당 찍어도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투표 안 하면 투덜거리는 게 제일 나빠.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떤 세력이 투표해주면 세상을 바꿔줄 건지를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투표도 안 하면 투덜거리는 게 제일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죠. 아유 여나 야나 똑같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대로 그놈이 제일 욕먹어야 될 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래서 투표는 늘 아주 정치에서 격언이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치. 차악을 차악을 선택하는 선택하는 그런 거죠. 현명함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미래통합당은 최악이고 민주당은 차선쯤 돼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니까 최선은 아닐 수 그러니까 있지만 차악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 미래통합당은 최악이고 민주당은 차선은 됩니다. 왜냐하면 최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정치 행위에서 최선은 없다고. 누구한테나 다 만족한 세력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가 투표하겠다고 했다면 하세요. 우리 무조건 이기는 선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동생은 남편이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 남편을 출근시키더라고요. 야, 넌 투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빨리 가서 일이나 하라고. 예, 그래서 꼭 항상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나 하라고 합니까? 일이나 찍으라고 합니까?
아, 어머?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편에 한 표를 주느니 차라리 투표율이 한 표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사실 댓글판에도 어르신들 어떻게 투표를 저지시키실 건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예. 공격당할 여지가 있어요. 웃자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투표는 하시라고 해야죠. 다만 진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여행 보내드리시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좀 어쩔 수 없어. 이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라고 뭐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투표는 하세요. 투표하라고 했다. 저번에 한번 욕 먹었거든요. 어르신들 건강 걱정돼가지고 투표장 나오시지 않으시면 어떨까 했더니 바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 투표 포기하게 만든다고. 아, 예, 예. 투표는 그러면 하시는 걸로 최대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시면서 그럼요. 예, 예. 안전을 챙기면서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 때는요. 일단 열이 높으신 분들은 투표장에 못 가요. 마스크 안 쓰면 투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줄을 설 때도 1m 이상 떨어져서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더 좋은 게 사전투표는 이틀씩이나 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전투표 하시고 선거 당일날은 새날에 선거 투표 동료 방송을 보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 그때 방송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 방송 쉬는 거 봤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바라보고 4년을 기다리는데 총선은 대선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요. 개별 방송도.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겁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4, 3, 2, 1 민주당. 야, 그때 그 쪼는 맛은 상상을 초월하지. 그리고 각 당의 그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나는 그거 보고 싶거든요. 황교안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선거라는 게 전쟁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리고 전쟁터의 장수들, 사령관들이 그 전쟁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책임 있는 행위를 하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기술 발전으로 전쟁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어떤 확신에 찬 이야기로 말을 해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웬 불안감? 나는 그때 가서 욕을 처먹더라도 우리 병사들이 사기를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